근데 한 번 바르고요 10분, 20분, 30분 있다가 네. 또 바르는 거예요. 팍 하면 이제 팍 터지면서 나오는데 그 쾌감이 있어요. 화장품을 바꾼다고 해가지고 여드름 절대 좋아지지가 않습니다. Always be classy. 이제 또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여름하면 또 사실은 고민 중에 하나가 피부 관리죠. 피지 분비도 많아지고 기름기도 많아지고 자외선도 굉장히 좀 강한 계절 아닙니까? 그래서 피부 관리 관련 콘텐츠를 또 해봐야겠다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전문가를 모시는 게 낫겠다 해서 저희가 또 수소문을 했어요. 바쁘실 텐데도 정말 좋은 정보를 주시기 위해서 나와주신 국내의사 이상욱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부끄럽네요. 네. 원장님은 오늘 이제 실물로는 제가 처음 뵀는데 실물이 훨씬 멋지세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들어오실 때 깜짝 놀랐는데 키도 되게 크세요. 키가 어느 거세요? 83. 그래. 맨날 앉아 계신 것만 봐가지고 키가 이렇게 크신 줄 몰랐는데 되게 키도 크시고 비율도 좋으시고 잘생기셔서 되게 깜짝 놀랐어요. 되게 신뢰가 가는 것 같습니다. 되게 뜬금없네요. 소개 한 번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혼자 유튜브를 하면서 자기개발 콘텐츠를 주로 많이 했었는데 이제 제가 진료하고 있는 파트를 한번 유튜브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해서 새롭게 이제 피부과 채널을 열어서 동네의사 이상욱이라고 하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상욱이라고 합니다. 피부에 대한 팁들을 좀 주시는 채널을 운영을 하시는데 나긋나긋하게 설명을 진짜 우리의 눈높이에 맞게 되게 잘해주셔가지고 이해하기 엄청 쉽게 말씀을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봐주시니까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여름이 다가와서 저 개인적으로도 좀 고민이 많기도 했고 남자분들이 특히 피부 관리를 좀 귀찮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한다고 해도 여름에 좀 스트레스 받는 요인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 좀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여쭤볼게요. 클로버 여러분들이 어쨌든 20대 분들이 좀 많이 계시다 보니까 금전적으로 뭐 여유가 많진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20대까지는 피부과를 안 다니긴 했거든요. 그래서 홈케어로 좀 피부가 좋아지는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너무 많죠. 저희 이제 채널에 보시면 가장 높이 나온 조회수 홈케어 영상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올렸더니 실제로 병원을 다니시는 분들도 그 영상을 다 보셨고 따라 하시는 남성분들이 정말 폭발적으로 많이 들었어요. 저도 사실 거기서 말씀해 주신 몇 개 샀습니다. 그래요? 비타민 C랑 뭐 이렇게. 그 제품을 제가 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네네. 그 제품의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을 구입을 하시면 돼요. 이제 남성분들 하면은 어쨌든 피지 분비, 약간의 미백, 모공, 트러블 뭐 이런 것들이 네. 가장 문제가 된단 말이죠. 홈케어만으로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거든요. 네. 금전적으로 힘드신 분들은 금액이 좀 저렴한 제품으로 세팅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관리를 해주시면 정말 많은 분들이 피부가 너무 좋아졌다고 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진짜 많으세요. 내가 적어도 저렴하게 이제 홈케어를 하더라도 이제 집에서 열심히 관리만 해주시면은 적어도 우리 평균 이상 상위 한 1-20% 안에 들어가는 그런 피부로 만들 수 있다. 제가 이거는 하고 있는 루틴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건 비타민 C 세럼이에요. 비타민 C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항산화 작용을 해주고 미백 작용을 해주는 아주 중요한 필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비타민 C 세럼을 저는 꼭 바르고요. 그리고 비타민 B3를 또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그쵸. 많더라고요. 나이아신 아마이드라고 하는 건데 시리얼이라든지 아몬드 이런 데도 보면요. 나이아신 아마이드가 다 함유가 돼 있어요. 모르셨죠? 그래서 네네. 비타민 B3는 어떤 역할을 하냐. 네. 쌀을 이렇게 씻다 보면 쌀뜨물이 나와요. 그렇죠. 그걸로 세안을 하면 어른들이 얼굴 하얘진다. 네네. 그러면서 쌀뜨물을 매일 받아가지고 그거를 쟁여놓고 냉장고에 넣어놓고 그걸로 세수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비타민 B3 나이아신 아마이드가 이 쌀뜨물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세안을 하다 보면은 피부 미백에 굉장히 좋고요. 피부가 상처가 났을 때 재생력에 되게 많이 도움이 되고요. 피부가 좀 맨질맨질 부드러워집니다.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비타민 C를 먼저 바르고 비타민 C는 금방 또 마르거든요. 바르면 발림력이 좋아서 그다음 비타민 B3를 이제 그 다음에 발라주고 그 다음에 보습 크림을 충분하게 계속 발라주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또 간과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보습 크림을 한번 바르고 외출을 하세요, 대부분. 근데 한번 바르고요 10분, 20분, 30분 있다가 또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외출 전에 한 번 더 바르고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바를 때 계속 연속으로 꾸준하게 더 덧발라주자. 이게 보습의 기본입니다. 스킨 로션을 보통 바르잖아요. 클렌징에서 제가 나중에 또 설명 따로 드릴 건데 우리가 클렌징을 한 다음에 토너 같은 거, 스킨 토너 같은 거를 이제 한번 닦아내잖아요. 그 이후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이제 얼굴을 다 청결하게 만든 다음에 비타민 C, 비타민 B3, 그다음에 보습 재생크림 이런 걸로 바르면 돼요. 그 이후에 이제 자외선 차단제를. 그렇죠. 자외선 차단제는 맨 마지막에 이것도 덧바르셔야 됩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절대 한 번 바르시고 끝 이게 아니고요. 한 번 바르고 나갔다 그러면은 자외선 차단이 50%밖에 안 돼요. 근데 한 번 바르시고 10분 후에 또 발랐다 그러면 자외선 차단이 90% 이상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이런 스킨케어 루틴 전에
올바른 세안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어떤 식으로 세안을 하면은 좀 진짜 깔끔하게 잘 하는 세안일까요? 요즘에는 남성분들도 비비크림, 네. CC크림, 맞아요. 메이크업도 하시는 분들도 파운데이션. 많으시잖아요. 근데 요거를 당연히 청결하게 잘 해야 되는데 네.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는 클렌징 워터를 써요. 클렌징 네. 워터를 이제 네. 화장솜에 묻혀서 한 4장 정도 쓰거든요. 그 다음에 홈클렌저로 세수를. 클렌징 오일이나 이런 건 따로 쓰시죠? 네, 안 써요. 근데 사실 이제 저도 네네. 이것도 원장님 채널에서 봤는데 네네. 써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클렌징 오일을 안 쓰는 게 원래 유분기가 좀 있다고 스스로 생각해가지고 네네. 오일을 또 하는 게 맞나 싶어서. 우리가 클렌징 오일을 쓰는 이유는요. 네네. 이제 화장품이나 비비크림 여러 가지가 약간 지용성 성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그것들을 녹여주기 위함도 있고요. 네네. 모공 안에는 우리가 피지들이 많이 갇히게 되는데 그런 것들도 녹여주기 위함이에요. 어. 그래서 내가 기름기가 많다고 해가지고 클렌징 오일을 쓰면 더 기름이 범벅이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기름을 녹여줄 수 있기 때문에 네네. 피부에는 오히려 좀 더 좋습니다. 오. 그래서 요새는 이제 그런 식으로 메이크업 하시는 남성분들도 많기 때문에 네. 우리가 클렌징 오일이나 클렌징 밀크나 클렌징 밤 이 세 가지 종류 중에서 여러분들이 선호도에 따라 다르겠죠. 네. 저는 클렌징 밤을 되게 좋아해요. 오. 오일 같은 경우는 물로 씻어도 계속 남아있는데 약간 맞아요. 미끄덩거리는 느낌이 있는데 클렌징 밤은 그게 없어요. 오. 네, 그래서 저는 클렌징 밤을 되게 선호를 하고 선크림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폼 클렌징으로 세안이 되지 않는 티타늄 디옥사이드나 네. 징크 옥사이드 같은 성분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반드시 클렌징 오일이나 클렌징 밤 같은 제품으로 네. 이렇게 클렌징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클렌징 밤으로 전체적으로 네. 세안을 하신 다음에 아마 닦아보시면 별로 묻어나오는 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구나. 그 정도만 해가지고 클렌징 워터로 한번 닦아내주시고 네. 그 다음에 폼 클렌징 세안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 그래서 앞에 한 단계만 더 추가를 해주시면 네. 훨씬 더 모범 답안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모든 과정으로 세안을 하고 토너를 발라준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했던 비타민 C부터 네. 이제 예, 쭉 이렇게. 네, 맞습니다. 야. 네, 장난이 아니죠. 야. 저도 이제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저도 네. 남성 채널을 운영을 하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원장님이 해주신 말씀이니까 한번 이 단계들을 좀 추가를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여름이니까 피지가 터져나오기 시작을 하잖아요. 유전이 막 발견이 되는데 혹시 여름철에 피지 관리를 할 수 있는 좀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지 같은 경우는 기름 성분이잖아요. 클렌징을 잘해야죠. 그리고 보습을 잘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름철에 피지가 많으니까 오히려 보습을 좀 등한시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보습을 잘하면 오히려 피지가 좀 줍니다. 결국은 이제 피부는 유수분 밸런스인데 네. 이제 수분감이 떨어지면 유분감이 조금 올라오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수분감을 좀 채워주면 이게 유분이 오히려 맞춰져요. 네, 그래서 오히려 보습을 여러분들이 더 신경을 써줘야 되는 계절이기도 해요. 보통 이제 좀 남성분들이 겨울에는 얼굴이 실제로 트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수분크림을 추가해서 쓰다가 여름에는 이제 네. 답답하니까 네, 안 쓰고 막 이러는데 맞아요. 무조건 여름에도 이제 수분크림을 좀 써줘야겠네요. 습도가 높다고 해가지고 내 피부의 습도가 높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도움은 되겠죠. 습도가 높으면 내 피부 습도도 조금은 올라가겠지만 하지만 직접적으로 우리가 발라줘야 된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요런 걸로 해도 내가 좀 유분기 폭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바르는 약.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스티바 아이크림, 그리고 뭐 디페린 이런 이제 여드름 약으로 쓰여지는 그런 약들이 전문 약품이라서 이건 처방을 받으셔야 돼요. 이런 거를 좀 바르시면 피지가 조금 억제가 되고 그래도 난 피지가 너무 폭발해 여름에는 난 너무 괴로워 하시는 분들은 먹는 약을 드셔도 돼요. 그러면 이제 여름철에 딱 한 달 정도만 딱 먹고 이제 버텨내기를 하는 거죠. 아예 진짜 가장 더운 여름에 한 달 딱 그렇게 관리를 해줘도 괜찮겠네요. 네네 맞아요. 이거는 이제 저희도 학생분들이 질문을 진짜 많이 주세요. 네. 여드름에 관련한 관리법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여드름은 만약에 내가 10대다 그러면은 약을 발라야 돼요. 왜냐면 10대 때는 우리가 성장 호르몬 그리고 성 호르몬이 막 나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몸의 밸런스가 깨지면서 피지가 폭발하는 시기예요. 네. 그러니까 피지가 터지면서 네. 여드름이 뽕뽕뽕 다 올라오는 거죠.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럴 땐 약을 좀 써야 된다. 네. 그래서 뭐 시중에 무슨 화장품들 굉장히 많이 나와 있잖아요. 네. 여드름 화장품. 제가 봤을 때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오. 네. 화장품을 바꾼다고 해가지고 여드름 절대 좋아지지가 않습니다. 어. 네. 그래서 여드름 화장품이라고 여드름에 도움이 직접적으로 되는 건 절대 아니다. 네. 약을 발라야 된다. 네. 그리고 이제 여드름을 봤을 때 여드름이 노랗게 올라오는 여드름이 있을 거예요. 내가 정말 자신이 있다. 네. 그러면은 진짜 내가 자신이 있으면 네. 약국에 가시면 알콜솜하고 이렇게 팔아요. 네. 바늘하고. 그래서 네. 그거를 사셔가지고 여기 콕 찔러가지고 이제 터트리시면 되기는 해요. 네. 예. 근데
이거를 잘못 터트리면은 이제 여드름 흉터가 색소심착이나 이런 것들이 오래 갈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진짜 자신이 있으시면은 네. 집에서 터트리시면 돼요. 반 노랗게 보였을 때. 네. 근데 진짜 딱 여물었을 때 그죠? 맞아요. 네. 그때 아니고 뭔가 좀 애매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만져봤는데 네. 뭔가 좀 구멍이 보이지도 않고 노란 게 보이지도 않는다. 네. 그럼 터트리시면 안 돼요. 어. 안 나와요. 네. 괜히 건드렸다가 이건 망했다. 이런 생각이 아마 분명히 드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만졌을 때 네. 아프다. 네. 그리고 이 만졌을 때 아픈 여드름이 이렇게 눌러봤는데 네. 노란 느낌도 없고 그냥 빨간 느낌만 있다. 네. 그럴 때는 이제 주사를 맞으셔야 되고 노란 게 보이면 이제 여러분들이 자신만 있으면 네. 짜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족분들 중에 한 명을 골라가지고 네. 좀 훈련을 시켜줘도 좋아요. 엄마나 담당자로. 네, 담당자 처음에는 못 하실 수 있어요. 네. 절대 화내시지 마시고 네. 엄마를 딱 지정을 하면은 앞으로 엄마는 나의 여드름 전담사 해가지고 네. 엄마한테 계속 부탁을 하면 돼요. 아. 아마 느실 거예요. 여드름을 이제 노란 것들은 좀 짜면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자신이 있다면. 네. 그래서 혹시 여드름을 짤 때 좀 올바르게 짜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 왜 우리 랜턴 같은 게 있어요. 네. 이렇게 머리에 딱 쓰고서는 밝은 어디 뭐 빛으로 광산 갈 때 쓰는 맞아요. 거 네. 밤낚시 가고 이럴 때. 네, 맞아요. 근데 그걸로 보면요. 여드름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미세하게 구멍이 딱 보여요. 여드름을 살짝 이렇게 눌렀을 때요. 네. 그 길이 보이거든요. 그 길을 이제 엄마가 찾으셔야 돼요. 근데 엉뚱한 데를 찌르면요. 네. 좀 찝찝하게 나와요. 근데 그 길을 엄마가 잘 찾으셔가지고 살짝 눌러보면은 그게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거기를 이제 핀셋이나 우리 그 바늘로 네. 잘 찌르면 거기를 이제 탁 짰을 때 뽕 하고 완전 화산 분출처럼. 근데 이제 그런 걸 찾는 게 이제 사실 전문가들이 하는 거죠. 우리 그쵸, 뭐 그쵸. 관리사 선생님들이나 네. 의사들이나. 그래서 조금 깊은 여드름 같은 경우는 그 헤드라이트를 쓰고 네. 환자분들 딱 보면은 이제 길이 딱 보이거든요. 저는 이제 바늘로 하지는 않고요. 레이저로 딱 구멍을 내요. 팍 하면 이제 팍 터지면서 나오는데 그 쾌감이 있어요. 그런 것만 올리는 채널이 또 있어요. 수요가 있더라고요. 그렇구나. 조회수가 엄청나요. 그런 것도 한번 해봐야겠어요. 그쵸. 선생님은 하실 수 있는 네. 아이템이죠. 휴대폰, 스마트폰에도 네. 이 플래시를 켤 수 있잖아요. 예, 예. 요걸로는 안 보이나요? 그걸로도 조금 어두울 수는 있는데요. 네. 자세히 보면 보이기는 해요. 저희 관리자 선생님들이 쓰는 거 스탠드거든요. 네네. 그걸로도 보이기는 하니까요. 그것도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짤 때는 그럼 이제 보통은 뭐 면봉으로 짜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면봉으로. 면봉으로 짜고 네. 그리고 나서는 뭐 예를 들면 뭐 후시딘 같은 걸 발라줘야 되나요? 그걸 이제 짜고 나면은요. 네. 밑에 있는 고름들이 나오면서 네. 피부 안쪽에 있는 진피가 노출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거기는 감염이 취약해지기 때문에 네. S로반 연고 이런 거 들어오시면 S로반. 후시딘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리고 항생제 연고로 발라주시면 돼요. 네. 여드름이 진짜 좀 많이 나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안 나게 좀 예방하는 방법 같은 것도 좀 있나요? 여드름은 유전이라서 이거를 아예 안 나게 할 수는 없어요. 불가능해요. 네. 근데 살다 보면은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피지가 좀 억제가 됩니다. 네, 피지 분들이 억제되면서 여드름 자연스럽게 좋아지는데 네. 나는 지금 나이가 40인데 50인데 여드름이 나 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맞아요. 그런 분들 약으로 조절하셔야 돼요. 그럼 여드름을 나는 좀 빨리 좀 덜 나게 하고 싶다 네. 하면은 이제 또 약물 치료를 해야겠죠. 음. 네. 그래서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로아큐탄 아시죠? 네, 그건 들어봤죠. 예. 그래서 그 약을 먹거나 피부과를 다닐 때만 난 여드름이 좋아지더라. 그런 얘기 진짜 많아요. 정말 많죠. 네.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네. 저는 이제 멍멍이한테 비유를 많이 해요. 네. 강아지한테. 그래서 강아지가 나쁜 행동을 딱 하면은 야 하지 마 이렇게 하죠. 네. 강아지 움찔하죠. 네. 근데 또 나쁜 행동을 반복했을 때 하지 마. 그러면 교육을 하면은 결국은 안 하게 돼요. 그렇죠. 근데 여드름 피지가 이렇게 올라올 때 약으로 컨트롤을 야 하지 마 이렇게 조절을 해주면 우리 피부는요 그걸 알아들어요. 피부도 학습이 됩니다. 되게 신기하죠. 인체의 신비예요 진짜. 근데 또 나중에 한 몇 개월 지나면 또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네. 근데 옛날에는 여드름이 100만큼 났던 여드름이 나중에 올라와도 70밖에 안 올라와요. 그래서 그때 한 번 더 조절 딱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럼 나중에 40, 나중에 30, 20 네. 그러면서 여드름 졸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다닐 때만 좋아지더라, 약 먹을 때만 좋아지더라 이게 절대 아니고요. 그때마다 빨리빨리 조절을 해주면 내 피부는 빨리빨리 더 여드름 졸업에 가까워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게 훈련이 되는 거네요. 훈련이 돼요. 항상성을 찾아가기 때문에 우리 몸은. 그래서 이제 우리 또 구독자분들이 네. 이제 큰 이제 금전적 부담 없이 비교적 그렇죠 약값이랑 뭐 이런 거 생각을 해봤을 때 그쵸. 이런 식으로 좀 조절을 해보시면은 네. 여드름 피부 졸업할 수 있습니다. 블랙헤드 짜는 걸 되게 좋아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네네. 그 짜는 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해요? 짜는 거 너무 좋은데. 직접 해보신 거예요? 해봤어요. 와. 궁금해서 해봤는데 네. 해보세요 진짜. 아. 그거 얼마 안 들잖아요. 네. 계란 한 개. 영양제로 좀 복용을 좀 해주시면은 미백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얼굴도 좀 덜 타요.